자, 미적분 28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A1하고 B1이라는 게 현재 나온 커다란 원의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A1, B1하고 A1, C1하고의 비율이 4대 3이라고 해서 내가 A1, C1의 길이를 지금 3이라고 적어놨지, 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둘 다 2가 될 거야. 맞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빨간색의 넓이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생각을 해서 이제 등비급수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주 접해봤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등비급수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지금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야. 문제에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D1이라는 것은 원 위의 점이죠. 지름이고 원 위의 점에 대한 원주각 또한 90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 수직인 부분에서 다시 수선을 내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쪽을 대충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보도록 할게. 피타고라스로 3, 4,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뭐 이거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찾을 수가 있어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원이기 때문에 그냥 반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일단 반원의 넓이가 현재 전체 원의 넓이 반지름이니까 4파이, 4파이의 절반이니까 2파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4죠. 얘가 세타면 현재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 4 그 다음에 반대 마주보고 있는 건 여기는 사인이죠. 사인 세타.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S1 같은 경우는 이제 2파이에다가 더하기 25분의 6 곱하기 16 96인가요? 이렇게 첫째 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비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만 일단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우고 공비로 넘어가서 공비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원 하나를 추가를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이제 왼쪽에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죠. 자, 공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우리가 커다란 원과 작은 원의 이 반지름을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늘 얘기를 하지. 원하고 원이 접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사용이 될 것이냐? 작은 원과 큰 원의 중심 그리고 접점, 얘네들이 어떻게 있다?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요 노란색 선이 반드시 쓰일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식을 보자. 자, 먼저 여기에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2라고 할게. 그 다음에 비율을 잡아야 되니까 비율을 잡기 좋게 요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2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원이 접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게 요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게 되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 전체 2에서 조그만 원의 반지름 2R을 빼서 2-2R.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 플러스 2R. 그러면 이제 남은 여기 하나만 내가
R로 나타내던지 아니면 저 값을 구하던지 하게 되면은 여기 노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R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여기 말고도 조금 더 자주 보던 그림 하나가 나오지? 바로 이 부분이야. 조금만 확대를 해보자. 자, 원이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ER, 세타 많이 나오던, 많이 보던 그런 그림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반으로 똑 자르죠, 보통. 반으로 똑 잘라서 여기를 2분의 세타. 그러면 내가 누구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요놈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요놈의 길이를 찾아서 뭐 하냐? 내가 전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3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요 길이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찾고 싶었던 요 노란 길이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요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정확히는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 즉 3분의 4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내가 x로 두게 되면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덧셈 정리로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쭉쭉쭉쭉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4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일 때 탄젠트 2분의 세타가 4분의 1이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알고 있어도 좀 괜찮은 그런 내용이 돼. 자,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4. 말을 잘못했죠? 실제로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2분의 1이지. 뭐예요?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분의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4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3분의 4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2분의 1. 아무튼 덧셈 정리로 탄젠트 2분의 세타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 노란 거 길이, 이 노란 거 길이를 뭐로 칠 수 있다? 4로 칠 수 있다 이런 거야. 4, 그쵸?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즉 여기에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고 이제 4R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3-4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누구를 찾을 수 있다? R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역시나 계산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우리가 R을 찾아내게 되면은 R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 하나가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얼마가 나오냐면 좀 큰 값이 나왔어. 얼마가 나왔었지? 하나가 2분의 9가 나왔어. R이. 자, R이 2분의 9가 나왔으면은 얘는 누구보다 큰 거야? 4분의 9였나? 4분의 9가 나왔든 2분의 9가 나왔든 어쨌든 반지름이 얘보다 크면 안 되죠. 그쵸? 반지름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2분의 1이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반지름을 2대 여기를 2R로 잡았지? 2R로 잡아주게 되면 1대 R이라는 게 이제 길이 B가 되는 거고 제곱을 해서 1대 R제곱이 이제 넓이 B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 R제곱을 우리가 무엇으로 쓸 수 있다? 공비로 쓸 수 있다. 즉 공비가 R제곱 4분의 1이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공비분의 첫째 항 등비고수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자. 자, 29번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 BDC를 하나를 준 상황이야. BD랑 CD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베타라는 각을 만들어줘서 삼각형 하나를 덧붙인 놈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이제 코사인 알파를 여러분들한테 줬고 그 코사인 알파를 이용을 해서 탄젠트 베타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굉장히 손쉽게 우리는 여기를 얘랑 똑같은가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전체 삼각형 내각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 것이다? 3분의 파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내가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이 궁금하잖아. 탄젠트 베타가 궁금하다라는 거는 사실 코사인 알파든 사인 알파든 그냥 아무거나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 하나만 구해줘도 충분하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베타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3분의 파이에서 2알파를 뺐네. 그럼 내가 탄젠트 베타든 코사인 베타든 사인 베타든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알려면 요놈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3분의 파이에 대한 삼각함수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2알파에 대한 삼각함수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에서 2알파에 대한 삼각함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알기 좋은 게 바로 뭐야? 코사인이죠. 자, 코사인 2알파는 총 3가지로 쓰이지.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거꾸로 썼죠?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자, 얘네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코사인 2알파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코사인 2알파를 구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탄젠트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를 가지고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다 딱 집어넣는 게 가장 마음에 들게 생겼다. 그래서 코사인 2알파를 가지고 요거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할 거야. 2 곱하기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나와. 얘는 좀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계산을 하면 얘는 7분의 루트 21처럼 되게 이쁘게 생긴 놈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 2알파를 구하면 되겠지? 자, 사인 2알파 같은 경우는 코사인 2알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 7분의 5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아, 잘못했죠? 7분의 루트 28이죠. 빼기를 잘 못하네. 루트 28. 28이랑 21 더하면 49니까. 그렇죠? 7의 제곱. 이렇게 제곱의 합이 뭐가 되게끔? 저놈이 되게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탄젠트 2알파를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요런 값이지. 탄젠트 2알파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루트 21분의 루트 28 루트 7로 나누면 7, 3, 21, 7, 4, 28 즉 루트 3분의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뭐 3분의 우리가 2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자,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탄젠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된다 이 말이야. 즉 탄젠트 덧셈 정리로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분의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탄젠트 2알파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탄젠트 3분의 파이 또한 우리가 루트 3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니까 따로 유리화를 안 했어요. 얘는 루트 3이고 이번엔 유리화를 해줄까? 3분의 2 루트 3 계산을 하면은 여기 루트 3 없어져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9분의 루트 3 이 탄젠트 베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탄젠트 베타를 저 자리에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답이 18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보도록 합시다. 자, fx라는 게 지금 현재 자주 보던 모습이죠. 역시나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 이 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fx는 2x-1 플러스 m의 실근의 개수를 cm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y는 fx랑 y는 2 x-1 플러스 m의 교점의 개수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자연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k가 1부터 말이죠. m이 1부터죠. m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고 2를 넣어서 확인하고 3을 넣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계속 무한정 한번 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얘네 둘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 fx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 자, fx의 처리 방법은 어렵지 않지? 우리가 x제곱이 1보다 클 때와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직접 해보면 되는 거잖아? 지금 x제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바로 뭐야? 공비가 x제곱이기 때문이지, 공비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해볼게요. a 더하기 x분의 b가 나오고 x제곱 1보다 작으면 다 이제 0으로 가버리니까 2분의 x가 나오고 1일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요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점이야. 점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직선이야. 얘는 뭐냐면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내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어떤 직선하고 이 fx하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했는데 5개가 나와야 된대. 교점이 지금. 내 생각을 해봐. 쟤도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하고 직선의 교점은 하나가 나오거나 없거나, 맞지? 유리함수와 직선에서의 교점은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야. 그러니까 내가 교점을 생각을 할 때 얘랑만 생각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거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가 된다는 소리고 얘랑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1개 아니면 없는 거야. 물론 일치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걸 논외로 쳐야 되죠. 점도 마찬가지로 지나면 교점이 1개, 안 지나면 0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5개가 될 때는 다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유리함수랑 2점에서 만나고 직선이랑도 1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도 1점씩에서 전부 다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자.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분의 x라는 그래프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그려줄 거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일단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내가 쓱 그어놨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되냐? 얘랑 그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얘랑 그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점근선을 대충 잡아줘가지고 어차피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할 거야. 지금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1을 기준으로니까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1도 기준이니까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릴 거냐면 내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릴 건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은 1,m을 지난대. 1,m. 1,m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어딘가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노란색이랑 뭐 해야 돼? 다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대충 그릴 거야. 쭉.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쭉 그려버렸어. 교점이 몇 개 생겼지?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 그럼 두 개가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함수값이다 이 말이야. 함수값.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이 상황이 지금 교점이 몇 개인 상황 총 합쳐서 5개인 상황이라는 거고, 이 상황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m의 값이 k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해볼 거냐? y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요 지점에서 y의 값 같은 경우는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내가 직선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은 m의 값이 뭐인 상황? k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를 k로 바꿔서 생각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k가 되는 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점도 마찬가지로 y라는 값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 게 이 지점이죠?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오게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남은 놈들에 대한 y 값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왜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이 보라색 직선이 현재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생긴 거잖아. 걔가 요거보다 위에를 지나도 안 되고 더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요 동그라미, 요 구멍 뚫린 거, 요 사이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를 먼저 확인을 해놓도록 하자. 마이너스 1을 유리함수에 집어넣은 a 마이너스 b, 1을 유리함수에 집어넣은 여기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a 플러스 b가 될 거야.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리해보면 어떤 그림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얘네들을 일단 연립을 해보도록 하자. 자,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적당히 연립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게 되면은 b의 값이 나오게 되고, 기억과 니은을 더해주게 돼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 잘못 썼죠? 그냥 a인데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주면은 뭐가 나왔지? a가 3k-6이 나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를 해서 적어낼 수 있는 거니까 계산은 좀 생략을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5라는 말이거든. 이렇게 b가 5니까 여기가 마찬가지 뭐라는 말이야?
5라는 말이거든. B가 5니까. 자, 이거를 요 범위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K의 값이 그냥 뭐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K의 값이 좀 이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어떤 말이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는 A-5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등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는 애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A-5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3K-6이잖아. 3K-6을 집어넣어 볼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K 3K-6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자, 요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되니 K가 작아. 뭐보다 작냐면 10을 넘어가서 2분의 7보다 작아. 근데 문제에서 K가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지. K가 자연수라고 했다는 것은 K가 될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A를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K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고, K가 2면 A가 0이 되는 거겠죠? 역시나 양수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될 수 있는 K는 3. 3을 집어넣어서 될 수 있는 A는 얼마? 3. 이렇게 K랑 A의 값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내용이 되겠죠? 내가 A가 무엇인지, K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를 구해내는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자. 자,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지금 요 노란색 그래프가 고정이 된 상황이야, 맞죠? 고정이 된 상황이니까 요 보라색 그래프, 즉 기울기는 고정되면서 뒤에 것만 보라색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점을 몇 개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금 전에 구해놓은 이제 fx를 가지고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려놓은 상황이야. 자, 현재 이 보라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제 아까 AK가, CK가 뭐가 됐던 상황, 그러니까 K가 3이었었죠. 그러니까 M의 값이 3인 상황이라고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M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위아래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보겠다 이런 거야.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 노란색이랑 만나게 되는 지점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바뀌는 지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디랑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서 조금 내려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자, 조금만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 지점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 노란색 지점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함수값들이랑은 만나지 않고 여기 노란색 지점 가운데 있는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지. 교점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들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3개로 줄어드는 타이밍이 언제까지냐? 바로 여기를 지날 때까지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날 때까지. 자, 이게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여기를 지나는 건 지금 논외거든. 여기를 지나는 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이 노란색, 뭐 자꾸 노란색이래, 보라색.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1, M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돼. 근데 M의 값이 시작이 1이기 때문에 1, 2분의 1. 어쨌든 얘보다는 어떤 상황이다? 위에 있는 직선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얘보다는 위에 있는 직선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소리니까 여기를 지날 때 M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요 M의 값을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진 직선 Y는 2에 x-1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m의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m의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그럼 m의 값이 1일 때는 이거보다 살짝만 내려가면 돼. 여기 구멍 뚫린데 지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구멍 뚫린데. 그러니까 C1이 나온 거죠. 안 맞네, 수평이. C1. 여기서는 안 만나고, 여기서 하나에서 만나고, 여기서 하나에서 만나고, 그래서 C1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C2는 방금 전에 구해놨지? C2 같은 경우는 m의 값이 2니까 하나, 둘,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될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C3. 보라색 직선이지? 아까 5개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 m의 값이 4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얘보다 살짝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여기 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지점을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1,8을 지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이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겠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m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를 잘못 집어넣었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2분의 7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m의 값이 이제 2분의 7, 즉 3.5다. 그러면 4라는 값은 어차피 이거보다 3 다음에 4라는 값은 이거보다 어떻게 되겠다? 더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또 몇 개의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2개의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노란색 하나, 여기 노란색 하나.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 1,8 지날 때까지. 즉 m의 값이 얼마일 때까지? 8이 되기 직전까지는 전부 다 몇 개일 것이다? 2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2고 2 8이 될 때 처음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맞지? 8이 될 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가 나올 거야? 1이 나올 거야. 여기랑 계속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K값이 아까 3이었었고, 자, C1에서 1을 빼게 되면 1이죠. 그 다음 C2에서 1을 빼도 1, C3에서 1을 빼면 4. 그 다음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C, 8부터죠. 8부터는 전부 다 1이니까 1을 빼줘서 0이 나온다. 무한하게 더해도 어차피 0을 계속 더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몇 개, 여기 6을 안 했네. 맞지? C 6을 안 했어. 1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면. 맞죠? 그럼 이제 1이 총 6개, 4가 하나, 3이 하나에서 답이 13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다.